안녕하세요, 서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로카시아, 저번에 이제 유묘부터 자고부터 유묘까지를 했고요. 오늘은 유묘부터 시작하셔야죠. 네, 유묘부터. 유묘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잎이 한 장 혹은 두 장이 자고에서 올라와서 이쁘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유묘에 속해요. 물론 종마다 틀리고 자고 크기마다도 이 잎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알로카시아는 고습이 아니라 그냥 적절한 한 40에서 60% 사이 그 정도 습도에서 키우시는 것이 가장 건강해져요. 식물이. 실습이네요, 실습. 그 정도면? 네, 실습이죠. 실습. 40에서 60인데 뭐 제가 해보니까 거의 그냥 0%에서부터 저는 좀 건조하게 키워요. 생각보다 많이 건조하게. 근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구에서 깨울 때는 고습에서 있는 게 빨리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깨어나고 나서는 구멍을 뚫으면서 습도를 조금씩 낮춰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60% 이하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밖에서 키우셔도 돼요. 밖에서 키우셔도 되고, 밖에서 키우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저습에서 키우시면은 알로카시아가 잎이 굉장히 두툼해져요. 딱 만졌을 때도 이게 잎이 두툼한 게 느껴져요. 고습보다는 저습에서 키울 때 잎도 두툼하고 더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자람이 없죠. 웃자람이 생기면은 막 이게 잎이 이만하다 싶으면은 이게 쭉 올라와요. 한참을 올라와. 그게 습도랑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습도랑도 영향이 있어요. 아, 빛 때문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데 빛이 강하면은 웃자람이 덜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습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빛이 약하잖아요. 거의 다 온실이니까. 온실에서의 식물 등은 뭐 이런 필립스를 못 쓰고 거의 다형을 써요. 열 때문에 좀 약한 등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자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면은 오히려 웃자람이 덜해요. 빛이 좀 약해도 어차피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웃자람은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웃자람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습도가 높을 때가 제일 심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실습에서, 보통 말하는 실습이 가정이 한 겨울철엔 한 30에서 한 40, 50 요 정도? 가끔 이렇게 뒤에 분만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냥 생각날 때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잎 한번 닦아주시고. 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잎을 많이 유지하냐. 입장수.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뭐 한 장 올라오면 한 장 지고, 한 장 올라오면 한 장 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뿌리를, 무조건 뿌리예요. 다 필요 없어. 뿌리만 건강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이쁘게 커요. 뿌리를 건강하게 내줘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게 나는데 이 화분 안에 뿌리가 안에서 막 돌아야 돼요. 돌면서 어느 정도 꽉 차줘야 돼. 이게 너무 차가지고 막 벽면이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화분 안에 이게 뿌리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날 때 이게 입장수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좀 무르고 아니면 과습이 온다든가 혹은 이게 영양분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뿌리가 덜 자라게 되면은 이제 잎을 유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래서 한 장이 지고 한 장 올라오고, 한 장 지고 한 장 올라오고, 이게 연속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잎장이 모자르다 그러면 아,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흙을 추천드려요. 다른 어떤 것보다 흙에서 자랄 때가 아무래도 뭐 좋죠. 뿌리도 발달을 잘하고. 물론 뭐 액비를 적당히 잘 주실 수 있다 그러시면은 수경 재배를 하셔도 되고 뭐 어디서 키우셔도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흙에 적응을 시켜 놓으면은 오히려 더 잘 자라요, 알아서. 뭐 굳이 뭘 챙겨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알로카시아 물주기 참 힘들어 하세요, 보시면. 근데 알로카시아가 생각보다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싫어하는 식물은 아니에요. 이 물을 줄 때 주의할 점은 그거 하나예요. 이 물이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화분에서 말라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물을 다시 주셔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흙에 물이 안 말라. 그러면은 안에서 그 물이 썩어요. 물이 썩으면서 흙이 같이 썩어요. 흙이 썩으면서 뿌리로 그 세균들이 침투를 하면 뿌리가 같이 또 썩어요. 그게 바로 과습인 거예요. 뭐 물을 많이 줘서 과습이 아니라. 여름에는 진짜 매일같이 물을 줘도 안 썩어요. 왜냐면 그만큼 잘 마르거든요. 이게 빛을 많이 보고 하면. 근데 요즘 같은 겨울 이 시기에는, 근데 이 시기에 사실 저는 겨울이 더 편한 게, 겨울에는 우리가 난방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습한 게 좀 덜하고 건조하고 이러잖아요. 빛만 충분히 주시면은 충분히 잘 말라요. 오히려 여름보다 더 쉬워, 케어하기가. 근데 이게 건조는 한데 빛이 약해. 빛이 약하니까 그냥 잎들이 좀 말림 현상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빛을 좀 잘 주셔야 돼. 빛을 잘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어떤 분들 보시면은 이 안에다가 흙이 아니라 뭐 다른 재료를 넣고 받침을 하나 해서 받침에 물을 좀 자작하게 하고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면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상시 저면인데 흙은 아니고 뭐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은 뿌리는 산소도 찾아서 뻗지만 물도 찾아서 뻗어요. 그러면 이게 안에 있는 뿌리들이 막 서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수분만 찾아가지고 계속 밑으로만 내려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막 밖에서 이제 뿌리가 보여. 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분갈이 해야 되나 하고 뽑아보면은 뿌리가 몇 가닥이 그냥 밑으로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안에는 없어. 이해되시나요? 네. 그 상황이 되면은 얘는 안에서 뭘 먹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만 좀 있는 거고, 뿌리는 바닥에 있는 물 만약에 살짝이라도 말라버리면은 뿌리 같이 죽고, 그럼 또 내려오고, 그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쳐 놓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애가 잘 버티게 하는 것 뿐이지, 성장하게 하기에는 그냥 밑에 아무것도 없이 물 딱 주면은 밑에가 말라 있을 때, 흙 안에만 수분이 있을 때 안에서 살살살 돌아요. 뿌리가 돌면서 물을 찾아 돌아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고. 왜냐면 아직 빈 공간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를 찾아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수분을 개가 말려줘요. 뿌리가 빨아서? 개가 빨아내서 잎으로 증산작용을.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막 밑에 받쳐놓으면 뿌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 흙은 항상 젖어 있고, 그러면은 뿌리는 가운데 뿌리는 나오다가 썩고 물 누고 하면은 이제 뭐 잎은 한 장 나오고 두 장 나왔다가 한 장 지고 한 장 나오고 막 이렇게, 이게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돌아야 돼요, 무조건 안에서. 그러면 저면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결국 과습? 그런 거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식물에 비해서 화분을 너무 크게 쓰신 거예요. 흙이 안 말랐는구나. 흙이 그럴 때는 오히려 위에가 좀 커도 딱 빼보시면 뿌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뿌리에 맞춰서 화분 크기를 쓰시면 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크다고 해서 이게 화분이 커지면 안 돼요. 위에가 이만해도, 근데 뿌리가 없으면 이만해지질 않아요, 사실상. 이렇게 됐다 해도 만약에 뿌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요만한 화분을 해도 심으셔야 돼요. 그런 오류를 제일 쉽게 범하는 게, 알보 좀 입장 큰 거 한 장 잘라서 물꽂이 했다가 그게 이제 잎이 크니까 그렇죠. 뿌리는 두 가닥이 있는데 엄청 큰 화분에 심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럴 경우에도 잎은 크지만 작은 화분에 뿌리에 맞게 흙을 채우시고, 잎은 쓰러지지 않게 그냥 지지대 하나 얇은 거 해가지고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어떤 식물이든 일주일 안에는 그 물을, 그 화분을 말릴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매일 주셔도 더 좋죠. 매일 주고 매일 마르고 하면은 더 마른다는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환경이 좋다는 가정하에 더 좋은데 그거는 힘드시니까 또 네, 힘드세요. 그렇게 물 주시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냥 흙에다 심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밑에다가 뭘 받쳐 놓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저도 여름이 되면은 그 물을 감당이 안 돼요. 물이 너무 빨리 말라, 여름에는. 대품들이. 얘네는 밑에 세수대에 받쳐놓고 물 가득 받아놓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3, 4일이면 다 말라요, 그 물이. 근데 그거는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 키울 때? 저 밖에서 키워요. 저는 노지에서 키워요, 알로카시아. 그때는 너무 잘 말라.
대신에 막 노지로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잘못하면. 이게 천천히 적응시켜서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다 죽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안에 뿌리가 잘 차 있고 물을 잘 주시면은 이제 그때는 잎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알로카시아 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려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식물 키울 때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가가지고 괜히 물 주고 있어. 줄 때가 안 됐는데. 진짜 그래요.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보면은 막 뭐 뿌리고 싶고 주고 싶고 이 비료도 좀 주면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래서 시기도 안 되는데 막 에피 타가지고 붓고 예, 그러면 죽어요. 그건 진짜 죽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는 일단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약간의 관심은 매일같이 주되, 맨날 보고 이뻐하되 약간 좀 묻어지셔야 돼. 그래서 손을 될 수 있으면 안 쓰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언제나 손이 네. 문제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설이 아버지가 그 얘기했었잖아. 식물은 약간 극한 상황일 때 훨씬 잘 자란다고. 자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번식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자구도 막 뿜뿜 하고.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쁘게 키우셔. 자구 받아서 뭐 하실러? 재밌잖아. 파실 거면은 받으시고. 재밌잖아.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로카시아를 키우시다 보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키우시는 게 무늬종이시잖아요. 무늬종이 이쁘니까 또. 무늬종을 키우시는데, 이 무늬가, 이제 우리가 무늬종을 주로 키우잖아요. 무늬종을 키울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늬 중에서 흰 지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타 들어가고 녹고 뭐 구멍 생기고 이런 것도 뭐냐면은 이게 뿌리의 영향이에요. 뿌리가 튼튼하면은 이 잎 자체가 두툼해지고, 그러면 무늬 지분도 두툼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덜 녹죠. 덜 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생이가 약간씩 녹아 들어가는 거는 일액현상, 자연스럽긴 하지만 일액현상 때문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액현상 때 그 물방울이 오래 맺혀 있으면은 이 잎이 물을 먹어요. 물을 먹어서 약간 투명해져. 그게 지속이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꺼멓게 누렇게 이렇게 타들어가요. 타들어가는데, 근데 일액현상이 뭐 나쁜 건 아니고, 이게 가정집에서는 그게 빨리 못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못 말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물을 주실 때 막 여러 번 줘가지고 이걸 흠뻑 적시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쭉 시원하게 줘. 한 번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내가 물을 그만큼 덜 먹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합토들은 물을 이제 덜 먹게 되면은 그만큼 그냥 수분감은 있는데 물이 꽉 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면은 얘가 필요한 만큼만 물이 보충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하실 때에는 물 주는 시기를 잘 맞추셔야 돼. 그렇게 푹 적실 때보다는 빨리 주셔야 돼요. 그렇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화분을 말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알로카시아는 화분을 말리잖아요. 뿌리도 말라 죽어요. 그냥 궁금하시면은 이 알로카시아를 분갈이 할 때 딱 빼가지고 탁탁 털고 밖에 한두 시간만 놔둬보세요. 뿌리 다 말라 들어가요. 워낙에 얇은 뿌리기 때문에 쫙쫙 말라 들어가 그냥. 그러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물을 다시 붓잖아요. 네. 그럼 얘네가 못 빨아 올려요. 못 빨아 올리면은 이 물이 안 말라. 그러니까 어느 날 봤는데 잎이 좀 누렇게 뜨고 막 이러는데, 물을 분명히 저번에는 일주일 만에 이게 말라가지고 가볍고 위에도 이렇게 마른 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안 말라. 그러면 얘가 내가 한번 뿌리를 말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얼른 꺼내셔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응급조치는 분갈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흙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포슬포슬한 상태. 그러니까 습기는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는 요 투명 슬리프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안에 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잖아요. 위에 말라 있어도
안에 습기가 있으면은 여기 몽글몽글 뭐가 맺혀요. 지금 네. 그러네요, 우리. 네. 아 이거는 이제 어저께 물 줘가지고. 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몽글몽글하게 뭐가 맺혀. 근데 이게 지금은 어저께 물을 줘서 좀 많이 젖어 있는 상태고, 좀 물을 안 주면은 여기 요거 있네요, 카마.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물기가 살짝 보이는 그 정도, 약간 습기가 있네. 네, 이 정도. 요게 포슬포슬이랍니다. 그 다음에 젖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하게. 무거워 일단. 자, 일단 무겁네요. 야, 이게 물이 있죠, 이게. 이거는 어제 물 줘서 젖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저것처럼 심하진 않지만 뭔가 수분감은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포슬포슬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수분감이 살짝 있을 때 또 물을 주셔야 돼요. 그걸 뭐 다들 말려라, 과습이 제일 무섭다 해가지고 자꾸들 말리시는데, 말리면 말릴수록 내 거는 자라지는 않고, 왜냐면 뿌리가 이미 말랐으니까. 그러면서 그 몸통의 힘으로 뿌리를 또 내. 뿌리를 내면서 잎이. 어머, 식물등 꺼질 시간이다. 어머나. 저희 식물등이 타이머가 되어 있어요. 아, 내가 깜빡했다. 네, 그래서 지금 꺼질 시간이 돼서 자동 소등이 되는데 켜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만 키고 해주나? 아, 깜짝 놀랐네. 소리도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이게. 그렇게 해서 절대 물을 말리시지 마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수분감은 약간씩은 있어야 돼요. 이 뿌리가 마르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물은 언제 주냐 그러면 잎이 이렇게 살짝 처질 때 주래. 잎이 살짝 처질 때 주는 거는 이미 얘가 말랐다는 증거예요. 잎이 처지면 그때는 안 돼요. 잎이 처지기 전에 무조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거는 본인 집에서 어느 정도 때 물을 줘야 된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 아니면은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가벼워. 딱 들어보면 좀 가볍네 할 때 주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로카시아가 여기다가 이제 화분 하나에다가 이제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심었는데 잎이 한 장일 때, 우리가 보통 잎이 한 장이나 두 장일 때 자고에서 나오잖아요. 그 잎이 두 장이 있다가 세 장이 되고 네 장이 되면은 물 마름 속도가 확실히 틀려져요. 엄청 빨라져. 왜냐면은 얘가 그만큼 빨아 올리니까. 잎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광합성을 하면 증산작용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훨씬 빨리 말라요. 분갈이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줬으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셔. 그러면 그건 이미 말라 있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성장 속도에 맞춰서 물 주는 시기도 조절을 하시던가, 혹은 화분을 좀 더 큰 데로 옮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잎이 막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계속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물은 그대로 줬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어느 순간 잎이 하나씩 또 하엽이죠. 하엽이면은 왜 이러지? 하고 딱 꺼내보면은 밑에 줄기는 두꺼워졌는데 뿌리가 몇 가닥 없어요. 다 녹았어 이미. 왜냐하면 그건 한번 말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애도 살 수가 있나? 다 살아요. 이게 잘라도 살아 얘는. 아, 그렇다, 맞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잘 보시면서, 입장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입장도 이렇게 많아지면 그만큼 물이 빨리 말라요. 그거는 아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사실상 물 주는 게 다예요. 식물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물 주는 게 그거밖에 답이 없어. 이렇게 물 한 번 잘 못 맞추면은 잎이 한 장만 남아 있다. 근데 한 장이 남았어도 이렇게 잘 버티잖아요. 버티면 또 나와. 이건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좀 관리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막 한 장 남았다고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알로카시아 분갈이를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냥 분갈이를 할 때가 되면 하셔야 돼. 가서 안 좋으면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성장세가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세요. 그만큼 빠를 일은 없지만, 저는 빠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줘요. 계속 화분을 조금씩 커게 해줘. 그래야 빨리빨리 자라요. 이제. 그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맞춰서 대신 뿌리 상하지 않게 잘 빼서 잘 다시 넣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거 막 식물은 막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데 이게 막 뿌리 다칠까봐 분갈이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크면은 거기서부터는 지구 크고. 왜냐면 이 안에 뿌리가 이미 너무 꽉 찬 상태에서 안에 뿌리가 썩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썩어요. 그러니까는 좀 건강하고 크게 키우시려면은
이 맞춰서 분갈이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팍 키워버리면 안 돼요, 화분을. 그러면 과습이 와서 죽어요. 그것도 물이 안 마르기 때문에. 알로카시아가 참 이쁜데 키우기도 힘들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구를 캐세요. 알로카시아를 키우다 보면은 분갈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구가 나와. 자구가 나오는데 이게 참 그래요. 무늬가 이쁘게 나와야 또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모주로 키울 때에는 막 흰색이 너무 많은 것보다, 흰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막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고스트가 많이 나오고, 또 녹색이 많은 쪽에서 나온 거는 그냥 녹색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산반 아시죠? 산반 무늬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개체가 좋아요. 산반인데 약간 녹색이 많은 개체. 그러니까 그 무늬 지분보다는 그냥 지분이 많은 개체. 그런 게 딱 좋아요. 이게 저걸로 키우시기에, 모주로 키우시기에. 요런 무늬. 요런 무늬가 자구를 캤을 때 산반으로 나올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스트로도 잘 안 가고, 뭐 그냥 평균적으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너무 흰색이 많은 거보다, 흰색이 많으면 이뻐요. 그건 사실이야. 이쁜데 이런 애들보단 걔네가 낫다는 얘기네. 그렇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밑에 거보다는 위에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때 내가 자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녹색이 좀 있는 산반을 사시는 게 좋고, 그냥 난 이쁘게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이 많은 걸 사시는 게 좋고. 자기 취향대로 사야지. 네, 그건 취향대로 사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묘를 벗어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비료를 주셔야 돼요. 네, 비료가 너무 좋아. 비료를 주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시죠? 알비료. 적당히 올려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화분만 계속 갈아주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만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딱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이잖아. 원래 밑에 대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이걸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오늘 알로카시아 오늘 강의의 제일 핵심은 물주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입장 유지가 안 된다. 이거 서리 아버지 얼굴 안 보여. 아, 그래? 입장 유지가 안 된다. 뭐 그리고 뭐 녹는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뿌리 때문이라고. 그래서 물 주는 시기와 그다음에 화분의 크기, 그다음에 흙의 양 이런 것들을 뿌리의 양과 입장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물 주는 것도 계절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설아 안녕?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 식물의 성장세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습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흙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저면 별로 비추해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리고 빛. 그러니까 알로카시아가 수생식물이 아니니까 빛 굳이 빛 잘 보여주시고. 근데 그건 있어요. 프라이덱 종류, 그러니까 알로카시아 종류마다 약간 틀려요. 직광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알로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반그늘을 좋아하는 알로카시아도 있어요. 반그늘이라는 거는 반양지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네. 자, 질문. 프라이덱이랑 세렌디피티랑 키우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그게 틀려요. 자, 세렌디피티는 딱 나왔네요. 서리 아버지 머리 좀 이렇게 해봐. 세렌디피티는 여러분 대형종이에요. 아, 나중에 커진다고? 특대형 종이에요. 얼마나 커지지? 세렌디피티가? 알로카시아 중에서 막자처럼 거의 막 뭐, 크는 그러네. 아니, 막자보다 더 커.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를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세렌디피티는 대형종이에요. 크기가. 대형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차피 지네 사는 구역에서도 잎이 커진다는 거는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누르고 자기가 모든 빛을 받겠다는 뜻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제일 키 높아져가지고 빛 다 제일 높아지고 가려고. 잎 제일 크게 해서 많은 빛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딱 비춰주는 거야. 나 대형종이야. 나 햇빛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무늬도 잘 나와요. 근데 반대로 무늬 프라이덱은 중소형 종이에요. 중소형. 커봐야 한 이 정도?
뭐 한 4, 50? 뭐 많이 크면 한 60cm까지 크긴 하는데 걔네는 빛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벨벳 질감이잖아요. 벨벳 질감인 애들이 빛을 너무 많이 보면은 얘네가 잘 안 크고 고개를 숙여요 오히려. 빛을 덜 보려고. 그러니까는 이 한 집에서도 이 한 자리에서도 위치를 좀 조정해 주셔야 돼. 이 식물등 바로 밑에는 세렌디를 놓으시면은 뭐 프라이젯 같은 거는 식물등 바로 밑에 옆에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빛을 그만큼 약간 덜 받으니까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네. 예. 그럼 빛 말고 다른 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 두 개가? 그거 외에는 거의 똑같아요. 물 주는 거랑 네. 뭐 흙을 어떻게 배합하는 거랑 뭐 그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네. 빛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렇죠. 세렌이. 세렌은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다 똑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 커지잖아요. 유묘 이상 되면 유묘가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뭐 세렌, 마크로리자, 뭐 블랙스텝 이런 애들, 그다음에 라피도코라 이런 애들은 정말 물을 여름에는 하루에 2-3번씩 주셔야 돼요. 커지면 커진다는 건 제가 말한 거는 입장 길이가 최소한 60cm 이상 됐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느끼실 거야. 세렌 키우시는 분들 내년 여름에 되면은 아 물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실습에서 키우는데 알로카시아만 꼭 거미줄 같은 하얀 곰팡이가 생겨요. 새수는 잘 올라오는데 서큐를 돌려야 할까요? 거미줄 같은 하얀 곰팡이? 거미줄 같은 하얀 곰팡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 혹시 손깍지벌레 아니에요? 그 잎 뒷면에 요런데 요렇게 요 뒷면 요런데 붙어가지고 꼭 솜사탕 같이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그게 아니라 요런 사이에 만약에 거미줄이 쳐지면 응애고 여기 뒤에 이렇게 그 거미줄 같은 솜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은 그건 손깍지벌레일 텐데요. 그러면 농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분갈이 할 때는 흙을 좀 말린 상태에서 하면 될까요? 분갈이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분갈이 할 때 흙을 말린 상태에서 알로카시아만 아니면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요. 그날 흙이 말라있으면 말라있는 거고 뭐 흙이 젖어있으면 좀 살살 그 애들의 팔자군요. 네. 아니 흙이 젖어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얘네 흙 자체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그 흙에 막 붙어있어. 붙어있으면은 이게 뺄 때 뿌리가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흙의 무게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말라있을 때는 그냥 쑥 빼서 툭툭툭 털면 되는데 흙이 있을 때는 좀 살살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빼면서 뿌리에서 흙을 분리해 주시면은 뭐 젖어있든 안 젖어있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말라있는 것보다 낫던데 젖어있는 게. 그러니까 흙을 말린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는 건 그 이유구나. 어차피 뭐 뿌리는 언제나 물에 젖어 있는데. 그러네. 나도 그걸 처음 알았네. 아 그래? 뭐 잎에 물 분무해주는 건 괜찮은 건가요? 좋아. 할 경우 윗면에 해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잎의 분무는 무조건 잎 뒷면에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식물 네, 공통점이죠. 모든 식물 공통이에요. 자, 잎에 분무를 해주실 때는 잎 뒷면, 이 옆면실이라는 것도 다 잎 뒷면에 해주는 거예요. 잎 뒷면에. 농약을 치실 때도 잎 뒷면에 더 많이 쳐주셔야 돼요. 벌레는 잎 뒷면에 더 많으니까. 잎 뒷면에 기공도 있고 여기서 숨도 쉬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해요. 뿌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잎 뒷면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잎 뒷면에다가 분무를 해주시면 돼요. 뭐 액비 같은 거 주실 거면은 그것도 옆면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잎 뒷면에 주시면 돼요. 잎 앞에 뿌려놔봐야 괜히 허옇게 그 뭐 자국만 생기고 이런 자국만 생기니까 잎 앞면은 언제 하시냐? 잎이 들어서 닦고 싶을 때. 물 샤워. 네, 그때 외에는 안 하셔도 돼. 아니면 벌레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윗면은 녹색이잖아요. 광합성용이에요. 뒷면에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참 줄기도 광합성해요. 녹색인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줄기도 될 수 있으면 너무 잘라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흙으로 분갈이하고 알로카시아 무늬가 이뻐졌어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알로카시아 잎이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선다는 말씀이시죠? 가끔 그럴 때 있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나 알아. 진짜? 뭔데? 햇볕이 너무 강하다. 그렇지. 정답. 빛이 너무 세다. 빛이 너무 세서도 맞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얘네가 물이 모자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 양보다 빛 양이 더 센 거야. 그러면 얘네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수분 증발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외에 무슨 종류의 식물들도 밤이 되면 접어요. 낮이 되면 피고. 칼라디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맞아. 다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아빠 물 주세요 하는 거랍니다. 그럴 때는 뭐 뒤에 분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도 좀 주시고 하시면은 또 다시 이렇게 싹 이렇게 이쁘게 펴져요. 싹 이쁘게 펴집니까? 싹 이쁘게. 자, 보통 유묘 같은 경우는 알비료 주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알비료를 주면 좋을까요? 자구에서 잎이 딱 2장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주십니다. 사이즈는 상관없고? 잎 사이즈는 어차피 자구 크기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 잎이 2장이 건강하게 이쁘게 딱 나오잖아요. 한 장은 안 돼요? 이왕이면 2장으로 하죠. 네. 2장이 나왔을 때 뿌리가 어느 정도 대신 이건 그거예요. 이거는 흙에서 케어했다라는 처음부터 흙에서 케어했다라는 조건이에요. 자구도 흙에 있었. 예. 그게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니까. 그러니까는 한 2장 정도 딱 펴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비료를 처음에 너무 많이 말고 조금 놓고 한 달 뒤에 또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상태를 보면서 점점 많이 주시면 돼요. 적응시키면서 많이 주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흙에서 자구를 꼈을 때의 경우입니다. 참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떤 분들 보시면 숲에서 자구 깨우시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안 나와. 그 외에 다른 거에서 자구 깨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깨우고 나면은 걔네가 이제 어차피 흙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안 가도 돼요. 그냥 물에서 계속 키우셔도 되는데 흙으로 갈 때는 이게 성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약간 몸살을 해요. 몸살을 하는데 몸살을 해도 될 수 있으면 흙에서 버텨주면은 어차피 알로카시아는 하엽이 지는 식물이에요. 이 몬스테라랑 틀리게. 그치. 그러니까 하엽이 좀 져도 새로운 잎만 잘 나와주고 뿌리가 잘 뻗으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잘 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액비를 잘 쓰시면 그냥 아무 데나 키우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프라이덱 무늬 없어지면 빛을 많이 보이면은 무늬가 나온다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저 진짜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무늬는 100% DNA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무늬가 있긴 있어. 근데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얘가 강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흐리멍텅할 경우에는 빛이 충분히 쏘아지면 그게 이제 딱 진해지면서 무늬가 더 무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늬가 약해지는 것 뿐이지 빛하고 무늬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빛하고 비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말이 왜 도는지 모르겠는데 100% DNA 그냥 지 마음이에요. 식물 마음이야 이거. 그래서 빛이 강해지면 흐린 잎이 좀 더 쨍하게는 보인다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응애 같다고 하신 것 같아. 아까 하얀 솜사탕. 자, 응애는 뭐다? 다이마이트. 이거 질문해서 대답하시는 분 선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다른 분이 당신이 해버렸잖아. 다이마이트라고 그랬잖아. 응애는 신물질 응애야. 다이마이트. 주입식 교육 해달라고 그랬어. 좀 그래? 강조해줘. 저희 광고 아닙니다. 다이마이트. 정말 최고예요. 이거 한 병에 5만 얼마인데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식물을 위해서. 최고야 최고. 소리 아버지가 이것저것 써보시고 내돈내산입니다. 대신 농약이에요. 아무리 요즘 농약이 좋아졌다고 해서 저독성, 어독성 상급이지만 1급은 아니지만 상급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 사용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잎을 닦아줄 때는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잎을 저는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 쫙 뿌려주면은 이렇게 샤워기로 위에 한번 뿌려주시면은 깨끗하게 흘러내려가요. 아까 습도 질문하신 분이 세렌이랑 무프덱 질문하셨던 분이셔. 그분이 그 두 개가 환경 습도가 차이가 있냐고. 여기 같이 키우고 있네. 어디? 자, 여기 세렌들. 세렌. 또 여기 유카탄도 있고. 유카탄. 프라이덱 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 뭐지? 이거 풀 어쩌고저쩌고. 풀실버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여기 블랙스텐. 다리. 그냥 여러분 그냥 실습해서 키우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유묘나 아니면 안스리움 뭐 이런 특별한 몇 종류만 제외하고는 그냥 같은 습도예요. 어차피 얘네 다 그 동네가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동네야? 습한 동네야? 저기 따뜻한 동네 있어. 네, 질문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 네. 아이고 오늘도 길게 했네요. 알로카시아가 끝나질 않네요. 이 라방이.
오늘 벌써 2부인데 그러면은 3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저 화분부터 소개하고 싶은데요. 화분 아니 그거는 다음에 싶은데. 해. 지금 시간 너무 오래됐어. 알았어. 3부에 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음에는 화분 소개하고 3부 하자. 알겠어. 설이 아빠가 주문 제작한 화분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어. 다음에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설이가 기다리고 있거든. 다음 시간에는 일단 화분부터. 화분 자랑하고 그다음에 알로카시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죠? 이제 알로카시아 네. 이게 참 그런데 이게 말을 잘못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알로카시아 병충해 너무들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그건 뭐 이렇게 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다음 시간에 화분 소개하고 그다음에 알로카시아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응애 뿌리 파리 거의 그거예요. 거의 2개. 뭐 그거는 농약 저번에 다 얘기하면서 그 다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가 좀 있어. 또 있어? 알로카시아에 해당하는 얘기가? 그렇지. 그거랑 또 뭐 다른 얘기 또 있나요? 아니 이제 끝이에요. 끝이에요? 알로카시아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자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어하는 방법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해충 박멸까지 하면 이제 완결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대품 우리가 제목이 자구부터 대품까지니까 대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요? 알비료. 뭐 알비료 알비료가 만병통치약입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알비료. 아이고 참나. 아니 그냥 적절할 때 분갈이 해주면서 알비료 계속 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커져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물주기 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관리 딱 2개였기 때문에. 하기사 해충을 잘 잡아야 식물이. 그렇죠. 특히 응애하고 뿌리파리는 식물을 죽여요. 꼭 잡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화분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수고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네요. 설이 아버지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잠깐만 지금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 근데 화분이 너무 궁금하대. 그냥 보여줘. 화분. 알았어. 한번 아유 참말로. 우리가 저희 그 흑이보배 지금 사은 행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금액대별로 오브제를 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거를 하는 김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작업실에 위도에다가 저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 방이요? 제 방은 제가 편집을 해서 저희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유튜브랑 이런 데도 좀 올릴 계획인데 일단은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 카페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신규 회원부터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설이 아버지 지금 화분 자랑하려고 테이블 닦았어. 자, 작업실 위도에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고 너무 고맙게도 저희 오브제도 작업실 위도에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제가 좀 과한 부탁을 하긴 했죠. 하면서 근데 너무 고맙게도 만들어 주셨어.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시죠? 저는 작은 화분보다 큰 화분 좋아하는 거 2개를 요청을 했어요. 2개. 짜자잔, 짜라란. 저번부터 너무 이거야. 막 혼자만 알고 있으려니까 막. 쿵, 딱딱, 쿵. 아직 개봉도 안 했네. 여기다 이제 심을 거 생각하니까 막. 좋아. 너무 좋아. 짠. 엄청 크죠, 화분. 짜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물방울, 저희 그 흑이보배 시그니처, 그 물방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배흑 색깔에 좀 비슷하게 해서 물방울 시그니처로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배수 잘 되라고. 난 얼굴이 신나셨다. 자, 쟤는 보흑 색깔에 최대한 맞는 색깔로 작업실 위드에서 가능한 색깔 중에 이거는 보흑, 이거는 배흑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이렇게 구멍이. 중요한 게 앞뒤로 해서 구멍을 똑같이 뚫었어요. 여기 이렇게 저희 시그니처 물방울로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위도에서 이게 갈라질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주셨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색깔 이쁘죠? 근데 원래 저희는 약간 비비드한 컬러가 시그니처인데 위도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서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했어요. 배수 엄청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배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로 산소가 통하게 돼요. 앞뒤로 이렇게 공기가 통해. 이게 에어포트나 뭐 이런 화분들이 글로 뭐 물이 빨리 마르려고 하는 것보다 글로 공기가 통하면은 뿌리가 산소를 따라서 더 발달을 잘해요. 뭐 뿌리가 글로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에어포트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흙이 공국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층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구멍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물방울 이 모양도 너무 예쁘게 저희 거 그 심볼이랑 똑같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테일 있게 구멍이 크기가 살짝씩 틀려요. 여기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더 네, 고급지네. 고급지라고 이렇게. 이 색깔이 지금 역시 위도우는 이 색깔 인디고가 스테디셀러죠. 그렇지. 크기가 약간씩 다르답니다. 여기는 크고 얘는 좀 작고 이렇게 더 이쁘네. 그렇게 하니까. 가격은 비밀. 이거는 저희 주문 제작이라서.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어차피 비싸요. 이 고화도 토브는 이 정도 크기 되면 엄청 비싸요. 뭐 심으실 예정이냐고 남자는 핑크분이 물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별걸 다 다음 시간이야. 아니 아직 못 골랐어. 못 골랐어? 뭐 좋은 거 심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판매할 거 말고 우리가 키울 거 그러니까 여기는 심어야지. 뭐 안스리움 아니면 알로카시아를 심겠죠. 그렇겠지. 배역에 맞는 애 심을 거고. 여기는 어차피 알고는 안 돼요. 너무 작다 알고. 작아서. 그러면 천성, 카라멜 마블. 카마나 빌리에티의 바리. 빌리 괜찮겠다 여보. 그러니까. 빌리. 일단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안스리움도 뭘 심을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뭐 아무거나 못 심고 있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지금 모니터로는 되게 지금 흐여물건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더 진해요. 가까이 보면 좀 진한 게 이렇게 모니터로는 허여멀건하네.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요. 이게 이만한데도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좋답니다. 참 방송을 마무리해야지. 판매하시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흑이보배 그 심볼 모양으로 주문 제작해서 2개만 뽑았습니다. 저희 쓰려고. 너무 이렇게 큰 화분을 하진 마세요. 너무 커도 힘들어. 식물이 크면은 뿌리가 많고 하면 큰 거 써도 되지.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만 읽어줄게. 어떤 분이 보배흙 담으면 포슬포슬한 흙 입자들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포슬포슬 이제 시그니처 됐어. 포슬포슬. 포슬포슬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포슬포슬. 네, 포슬포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알로카시아의 해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분갈이부터 하고. 다음에 분갈이해서 자랑할게요. 설이 아버지 안 하면은 병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편집해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